안녕하세요. 연성TV입니다. 토지보상금에 대해서 오늘은 말씀을 해드리려고 하는데요. 내년부터 신도시 3기 토지보상금이 보상 절차에 들어가게 되겠다고 합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특히 남양주나 그 다음에 인천 부분, 그 다음에 이런 지역에 있는 분들이 토지보상 절차에 따라서 내 보상금에 대한 금액에 대한 보상 절차, 그리고 어떻게 하면은 보상금이 제대로 받을 수 있는지에 대해서 많은 관심들을 갖고 계시고요. 또 그에 따른 문의도 많이 하고 계십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통상적으로 토지보상금 하면은 현금 보상이 우선이라고 잘 알고 있죠. 그러나 이런 현금 보상뿐만 아니라 토지로서 보상을 받을 수 있는 방법들이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잘 알고 계실 겁니다. 따라서 오늘은 이러한 현금 보상뿐만 아니라 토지로서 보상을 받은 모습, 향후 현금 보상 받을 때보다 더 많은 가치라든지 미래적인 어떤 투자 수익을 얻을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토지보상금은 현금 보상만이 능사가 아니다 라고 오늘은 이런 제목으로 여러분과 함께 얘기를 해보자. 자, 먼저 다른 방송에서도 토지보상 절차도에 대해서는 많이들 얘기를 했습니다. 보시는 바와 같이 제일 처음 토지 개발 사업에서 토지가 보상되려면 주민 의견을 청취를 받고요. 사업인정고시를 통해서 본격적으로 개발 사업이 본궤도에 들어서게 됩니다. 토지보상 평가 기준점이 되는 것이 바로 사업인정고시이기 때문에 사업인정고시 전후에 따라서 많은 상황들이 달라질 수 있겠죠. 그 다음은 토지 및 물건 등 기본조사, 다시 말해서 실질계획 인가를 고시가 되고요. 이때에 토지주들은 감정평가서를 추천함으로써 본인들의 토지평가 금액을 좀 더 높일 수 있는 기회가 되겠죠. 따라서 사전에 토지들은 주민대책위원회라든지 토지주 대책위원회를 선정해서 감정평가사를 추천할 수 있도록 준비를 해두어야 할 것입니다. 그 다음은 보상계획 공고 및 조서연락. 자, 이 단계에서는 본격적으로 이제 내 토지에 대해서 평가 금액이라든지 그런 내용들에 대해서 일부 정도 알 수가 있겠죠. 따라서 토지 주인들은 이때 협의 보상을 받을 건지 아니면 내 보상 금액에 대한 이의 신청을 통해서 신청에 의한 이의 수용으로 갈 것인지 더 나아가서 행정소송으로 갈 것인가에 대해 면밀하게 판단을 해 두어야 할 것입니다. 다음은 협의감정평가를 통해서 내 금액에 대한, 내 토지에 대한, 내 보상물에 대한 감정평가가 실시되겠죠. 다음은 이 단계에서는 특히 정보공개 청구를 통해서 내 토지나 영업손실이라든지 또는 기타 손실 부분에 대해서 평가 금액을 분석함으로써 적절하게 분석되어 있는지 차후 이의 신청으로 해서 추가 금액으로 상승할 수 있는 여부가 있는지 등을 판단하는 매우 중요한 시기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는 손실보상협의 요청. 자, 협의 수용에 따라서 내 손실된 부분을 보상협의 요청을 사업 시행자와 진행하는 단계가 되겠습니다. 자, 이러한 과정을 통해서 협의가 되면은 앞서도 얘기했지만은 그대로 계약을 통해서 보상금을 수령하시면 되겠죠. 그러나 만약에 협의가 불성립 이후에는 재결 수용, 이의 수용, 행정소송의 과정을 거친다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런데 오늘은 이 이후에가 아니라 이전에 협의 단계에 있어서 내 토지 보상금에 대해서 얼마나 평가를 제대로 받고 그것이 현금 보상보다 토지로서 보상받는 방법은 없는지 또 토지로서 보상받게 되면 어떻게 되는지에 대해서 한번 오늘은 알아보려고 하는 것입니다. 통상적으로 토지 보상은 현금 보상이지만은 현금 보상과 더불어서 토지로서 보상받는 방법은 4가지 방법에 의해서 이주저택지, 협의저택지, 생활대책용지와 대토보상의 4가지 방법에 의해서 토지를 보상받을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럼 먼저 이주저택지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택지개발 예정지구 공람공고 1년 전부터 앞에서 제시했던 공람공고일을 얘기하는 거죠. 이런 1년 이전부터 보상계약 체결 또는 가옥을 소유하고 그 가옥에 계속 거주한 자로서 공사로부터 그 가옥에 대한 보상을 받고 본 사업 진행으로 인하여 이주하는 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무허가 건물이라든지 법인 단체는 제외되는데요. 자, 여기서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이주저택지는 협의계약을 통해서 시행사와 공사개발업체와 협의한 상태에서 이주저택지, 협의저택지, 생활대책용지, 대토용지로 가는 것입니다. 만약에 협의가 되지 않은 상태에서는 이와 같은 토지 보상이 이루어질 수가 없고요.
이의 신청을 통해서 또는 재결 신청을 통해서 현금 보상으로 가겠죠. 자, 이주자 택지는 택지 조성 원가대로 수의계약을 하게 되면서 기본 생활 시설 설치비 이것을 제외한 조성 원가로서 수의계약합니다. 자, 수의계약입니다. 자, 입찰 경쟁은 대토 보상용지만 입찰 경쟁을 하고 나머지 이주자 택지, 협의자 택지, 생활대책 경쟁 다 수의계약으로 진행되겠습니다. 특히 이 이주자 택지는 안에서 전매가 가능하기 때문에 조성원가의 아주 저렴한 가격으로 만약에 계약을 해서 이주자 택지를 확보하게 된다면 향후 전매에 의한 시세 차익도 바라볼 수 있겠습니다. 다음은 협의자 택지입니다. 여기서 놓쳤네요. 이주자 택지는 근린생활시설구역의 택지로 수의계약을 할 수 있겠고요. 협의자 택지는 단독축 택지입니다. 자, 택지개발 예정지구 지정 공람 공고 이전부터 사업지 군의 토지를 소유한, 자, 앞에서는 가옥을 소유하고 있었죠. 이건 토지를 소유하는 자로서 당해 사업지구 내에 소유한 토지를 협의에 의하여, 아까도 말씀드린 협의계약에 의해서 진행되어야 됩니다. 협의가 되지 않은 상태에서는 협의자 수의계약할 수가 없습니다. 협의에 의하여 공사에 양도한 자중 토지면적 기준이 면적이 이상이 됐고 아래, 자, 기준면적을 보면 수도권은 1000제곱미터 이상이고요. 기타 지역은 400제곱미터 이상의 토지를 소유하신 그러한 토지주는 협의자 택지를 수의계약으로 신청할 수가 있겠고 택지를 확보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협의자 택지는 감정평가 가격으로 수의계약을 하고요. 소유권 이전 등기까지는 전매가 제한됩니다. 앞에서 얘기한 이주자 택지는 조성원가며 1회 안에 전매가 가능하지만 협의자 택지는 감정가격에 소유권 이전 등기까지 전매가 제한되는 것을 반드시 아시기 바랍니다. 마찬가지 수의계약. 자, 세 번째 생활대책 용지. 기존의 영업권을 하거나 농축산업을 하던 생업 종사자에게 생활대책 보상 차원에 공급하는 토지로서 본인 소유의 보상 대상 전부를 협의에 의하여 보상을 받고, 자, 앞서서 계속 말씀드리고 있는데요. 협의에 의해서 협의 단계가 이루어져야 됩니다. 공사가 정하는 기한까지 자진 이주한 자 중 이주자 택지를 포기한 자 및, 자, 앞에서 얘기한 이주자 택지를 포기한 자 및 영업 등을 행하는 자, 일정 규모 이상의 영농 보상을 받은 자 법인 단체는 제외되겠습니다. 마찬가지 생활대책 용지는 상업용지로서 감정평가와 소유권 이전 등기까지 전매가 제한되며 특히 이것은 개별적인 취득이 아니라 조합을 구성해야 되고요. 수의계약에 의해서 이런 경우 대토보상입니다. 대토보상 대상자 중에서 공급에 대한 우선순위는, 자, 대토보상은 현 개발구역에 있는 1순위 우선으로 되겠죠. 자, 대토보상 신청 접수 결과 공급 물량보다 신청자의 수가 많은 경우 우선순위에 따라서 필지를 공급하며 우선순위 간 필지 경쟁일 때에는 추첨에 따라 공급한다. 앞에도 얘기했지만 이것은 입찰 경쟁의 방식으로 진행됩니다. 자, 대토보상 순위 결정 방법 1순위는 협의계약에 의한 협의한 현지인, 부재 부동산 소유자입니다. 자, 현지인이 1순위고요. 1순위가 없을 때는 2순위로 넘어가는데 협의한 부재지주, 아까도 얘기한 부재지주가 2순위인데요. 여기서 부재지주와 현지인의 구분을 한번 보겠습니다. 현지인은 토지보상법 시행령 제26조 1항의 규정에 의해 부재 부동산 소유자가 아닌 사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럼 여기서 부재지주란 건 뭐냐? 사업 인정 고시 1년 이전부터 당해 지역에 계속하여 주민등록을 하지 아니한 사람 또는 사실상 거주하고 있지 않은 사람, 쉽게 말해서 현 개발구역 내에 거주하지 않은 사람인데 토지를 보유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자, 당해 지역 범위란 것은 해당 토지로부터 경계로부터 30km 이내의 토지를 말합니다. 자, 이런 사람은 부재지주로서 2순위로 해당되겠습니다. 대부분이 입찰 경쟁이다 보니까 1순위로 대부분이 마감되는 게 굉장히 많습니다. 평균 납찰률을 포함한 것을 되겠습니다. 자, 일반 토지 보상 그러면 대부분 현금 보상만을 많이 생각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반드시 알아야 될 것은 현금 보상을 많이 받았다고 해서 그 모든 보상금이 다 내 것이 된다는 보장이 없습니다. 다시 말해서 왜냐하면 첫째, 현금 보상을 받게 되면 양도소득세가 발생이 되겠죠. 그래서 내가 최초에 획득했던 그런 금액과 보상 금액에 따라서 기타 여러 가지
세액 공제받는 부분을 뺀 나머지 부분에 차액에 대해서 양도소득세를 발생하기 때문에 어떤 부분들은 양도소득세가 굉장히 많이 발생하는 부분도 있습니다. 두 번째, 양도소득세 더불어서 자녀들에게 혹시 보상금을 나눠주게 된다면 증여세가 발생하게 되겠죠. 따라서 이러한 여러 가지 규정을 봤을 때 현금 보상을 많이 받고 또 이의제기를 해서 보상금을 많이 받았다고 해서 그것이 전적으로 다 내 개인의 재산으로 보상을 받는다고 볼 수가 없습니다. 따라서 앞에서 제시한 것처럼 협의 단계에서 면밀히 분석을 해봐서 내가 현금 보상을 받는 것이 유리할 것인지 아니면 토지로서 보상을 받는 것이 유리할 것인지 잘 판단한 다음에 토지로서 보상을 받게 된다면 그러한 내용들에 따라서 보상 절차를 밟아야 되겠고요. 그렇지 않고 그 부분이 해당이 안 되거나 또는 큰 의미가 없다고 한다면 현금 보상에 통해서 보상을 받으시면 되겠습니다. 자, 보상과 관련해서 앞에도 지식적으로 얘기했지만은 현금 보상이 유리한지 토지 현물 보상이 유리한지를 감정평가라든지 기타 보상 금액을 판단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특히 양도소득세나 증여세를 고려하는 것을 반드시 판단하셔야겠죠. 자, 그러면은 여기서 한 가지 더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뭐냐면 자, 12월 16일 정부에서는 부동산 안정화 대책을 발표를 했고요. 그 부동산 안정화 대책의 실효성이 없다면 내년은 더욱더 강화된 대책을 내놓겠다라고 발표를 했습니다. 이번 부동산 안정화 대책의 골자는 첫째는 다주택자의 주택을 처분할 수 있도록 강하게 압력을 넣는 것이었습니다. 자, 다주택자들이 갖고 있는 주택의 보유세를 강화하고 두 번째는 서울 전 지역 같은 경우는 15억 이상의 주택을 매매 구입할 때는 대출이 되지 않습니다. 그 얘기 뭐냐면 이제는 대출 규제를 통해 가서 투기성에 있는 투자라 주택 구입을 차단하겠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리고 9억 원 이상의 아파트의 매매에 있어서는 9억 원 이하까지는 40% 대출이 되고요. 9억 원 이상에서는 20% 대출밖에 되지 않기 때문에 또 자기 돈으로 구입하고 대출 규제를 통해서 시장을 갖다가 안정화시키겠다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지금까지 수많은 시간을 통해서 부동산 대책이 나올 때마다 그와 반대되는 풍성 효과들을 보면은 지금까지는 수도권과 서울을 중심으로 아파트 가격이 상승함으로써 정부에서는 그 상승 여력분을 감축하고자 여러 가지 대책을 내놨는데요. 그러한 대책이 시장에 영향을 미친다면은 오히려 토지 보상 쪽으로, 토지 매매 쪽으로, 토지의 시장 쪽으로 자금이 유입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는 것입니다. 과거에는 신도시나 개발 사업에 인해서 대규모의 토지 보상금이 지급이 되면은 상당수 많은 금액들이 주택으로, 아파트로 매매 구입 수요로 발생을 하였습니다. 또 수도권이 서울이 안 되면 지방으로 그 금액들이 토지 보상금이 금액으로 영향을 미쳤죠. 자, 그러나 이제는 당분간은 좀 그러한 면에서는 쉽지 않겠다. 토지 보상 금액이 주택이나 기타 주거용 건물로 주거용 부동산으로 가기는 쉽지 않겠다. 그러면 그러한 토지 보상금이 향후 어디에 영향을 미칠지는 다시 한번 우리가 또 잘 분석을 해봐야 되겠죠. 따라서 앞에서 얘기한 것과 마찬가지 토지 보상금을 현금으로 보상받는 것도 좋지만은 좀 더 분석을 잘해서 이제는 현금이 아닌 토지로서 보상받고 향후 그것이 나에게 더 이익이 될지 있는지를 판단해 보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자, 지금까지 두서없이 토지 보상금 현금만이 능사가 아니다라는 주제로 토지로서 보상받는 방법에 대해서 간단하게 얘기를 드렸고요. 그 대상 토지들이 뭐뭔지 말씀을 드렸습니다. 좀 더 구체적인 것은 그 상황에 맞춰서 감정평가라든지 토지의 평가 내용들을 분석한 다음에 그것을 통해서 어느 것을 선택해야 되는 것이 더 중요한지를 판단해 봐야 됩니다. 자, 그런 판단한다는 것은 개인이 혼자서 하기는 굉장히 힘들겠죠. 전문가, 공인중개사와 관련된 전문가, 행정사와 관련된 전문가를 통해서 그들에게 상담을 하고 또 그것이 어느 것이 더 좋은지 또 그 당시에 가서 어떻게 서류를 접수하고 어떻게 협의를 하는지에 대해서 좀 고민해 봐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자, 지금까지 토지 보상 중 토지 보상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네, 감사합니다.